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상당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종기입니다. 오늘은 청주시를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후보 두 분의 공약과 정책 그리고 자질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60분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를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들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회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의 후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송재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 이범석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리며 또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82조 2의 규정에 근거하였음을 역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토론에서 주어지는 모든 의제는 청주시 상당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선정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60분 동안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 CJB 청주방송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후보들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송재봉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기호 1번 송재봉입니다. 선거 전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지난 몇 달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거리에서, 상가에서, 또 식당에서, 호프집에서까지 정말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말씀 듣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새로운 청주를 바라는 청주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큰지 곳곳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SOC 예산을 삭감하며 청주시가 가진 성장 잠재력을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첫 추경안을 통해 다목적 방사관 가습기 구축 205억 원, 충청 내륙 고속도로 건설 234억 원, 세종 오송 지선이 포함된 세종 안성 고속도로 건설 286억 원, 평택 오송 이복선화 예산 476억 원 등 청주시 발전을 위한 예산 1,309억 원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 여당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청주시의 SOC 예산이 삭감되는 이 상황에서 집권 여당 후보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을 핑계로 청주 시민을 무시한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청주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역주행을 시작하는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견제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송재봉이 청주에서 하겠습니다. 분권 균형 발전, 오송역 유치 등을 위해 노력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청주의 이익을 또 시민의 이익을 지키겠습니다. 저 송재봉이 하겠습니다. 네, 시작 발언 이번에는 이범석 후보께도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 이범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는 충청권 메가시티, 글로벌 바이오밸리 등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와 조기 완공을 통해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집권 여당 시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청주시장 권한대행을 지냈고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발전 정책관을 끝으로 공직정년 6년이 남았지만 고향 청주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바칠 각오로 이번 청주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저 이범석 바꿀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불통시정,
열심히 일하지 않은 청주시정을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시원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불통의 시정을 공감과 소통의 시정으로, 노잼도시 청주를 꿀잼도시로, 그동안 정체되어 왔던 청주를 성장 발전하는 청주로,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청주로 바꾸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청주 시민 여러분과 저의 꿈인 잘 살고 행복한 청주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행정 경험과 역량, 고향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열정으로 우리 청주를 발전시키고 바꾸겠습니다. 준비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청주시장 후보, 힘있는 집권 여당 후보인 저 이범석에게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두 분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후보 모두 1분 30초씩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스타필드와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시설 입점과 관련해서 지역 중소상인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으로 소비자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것은 지역 중소상인들을 죽이는 일이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범석 후보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86만 규모인 우리 청주에는 대형 유통시설 또는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 유통시설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권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상생발전 협의회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형 유통시설 측과 전통 기존 상권 측과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임원들과 함께 충분한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유통시설의 자금 역의 유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그 대형 유통시설의 법인의 청주 현지와 청주를 소재하는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기존 상권과 대형 유통시설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상생 발전을 마련한 후에 대형 유통시설과 대규모 복합 쇼핑몰을 입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범석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이번에는 송재봉 후보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 쇼핑몰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가 광역시급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볼 때도 이제는 시민들의 쇼핑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쇼핑몰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이 단지 쇼핑을 편안하게 즐기는 것을 넘어서 이곳이 여가와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상생이라고 하는 문제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직접 피해를 보지 않는 대안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쇼핑몰의 위치가 적어도 기존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외곽 지역에 또 교통망을 제대로 갖춘 그런 입지를 잘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소상공인들의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제대로 가동하겠다. 그래서 형식화되어 있는 이 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여기에 그 안건으로 올려서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야지만 갈등을 예방하면서 속도감 있게 이 쇼핑몰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상생의 대안들을
입점업체와 함께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 유통시설과 관련한 두 분 후보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공약 발표 후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 응답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재봉 후보에게 공약 발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4분입니다. 4분 동안 주요 공약을 발표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저는 실현 가능한 공약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심천 미호천 생태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생태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심천 백리길에 수변 데크를 설치하고 구간별로 6개의 구간에 학습, 여가, 체육, 공연, 예술, 문화, 테마형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미호강 프로젝트로 연계해서 미호강 생태정원과 습지 100만 평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수량과 수질이 제대로 갖추어진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심천 환경유지용수 8만 톤을 20만 톤으로 늘려서 물이 있는 무심천 미호강을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정북동 토성의 선사유적 연계해서 역사 테마공원으로 만들고 역사 탐방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까치내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일왕, 놀이, 식물원, 물빛정원 등 가족 단위의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문화시설들을 다양하게 갖춰서 시민들이 정말 무심천과 미호강을 통해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3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메카를 중심으로 한 첨단 과학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바이오 헬스 산업을 통해서 10만 일자리 창출, 10조 시장을 달성하겠습니다. 오송재 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카이스트 바이오 메디컬 캠프스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또 청주 산단의 대개조를 통해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함으로 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도 키우겠습니다. 청년들의 기대 언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주형 청년 성장수당 50만 원 6개월 지급하겠습니다. 청년 출발자산 대출 3천만 원을 통해 이자를 지원해서 청년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군인 청년들이 전역을 하면 전역 축하금 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일생 동안 돌봄과 안심 도시 또 도농 상생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각장 없는 도시를 지향하겠습니다. 주민 주도형으로 기존의 소각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을마다 장수 돌봄이 3명을 배치해서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아동 주치, 마을 주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방문 건강 돌봄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힐링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확대하고 숲치유, 산림치유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을 포함한 도농 상생 사업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서 당장 시급한 체육인들의 스포츠와 관련된 또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동시에 유기동물 입양지원센터와 놀이터를 조성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대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공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범석 후보는 송재봉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사항은 지금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송재봉 후보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송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을 보면 최근에 지하철 시대 도지사부터 송 후보 이 시의원 도연도 지하철 시대라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거 예. 아십시오. 제가 10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이 지하철과 광역철도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관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주 시민들은 그 철도 교통망으로부터는 여전히 소외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안을 해서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오송에서 공항까지 가는 구간을 외곽이 아니라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현재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관철하겠다라는 것이고 그중에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지하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 구간에는 총 6개 정도 그런 이제 시작과 종점을 포함해서 6개 정도의 그 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러면 그 6개의 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의 새로운 그 역세권 개발도 가능하고 사실상의 지하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청주 시민들이 지금 오송 가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공항 가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래서 교통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대안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뭔가 꿈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청주의 100년 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범석 후보 다시 질문 네. 30초 재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광역철도와 지하철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지하철은 이제 도시철도라고 하는데 서울시나 광역시에서 도시 내부의 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후보가 제시한 지하철 시대라는 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이런 충청권 광역철도, 도시철도는 야당인 민주당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집권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송재봉 후보 이제 마지막 답변 1분 30초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그동안 우리가 그 철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송역,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 또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저는 직접 참여하고 또 제안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을 관철하는 과정이 집권 여당 혼자 힘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권 여당이 방해하기도 한 그런 전례도 있었죠. 사실 이것의 관철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단합된 힘, 우리 지역의 발전에 대한 열망을 가진 시민들, 또 국가의 균형 발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힘이 모아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소통에 유리함이 있죠. 저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로서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풀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찾아가고 청와대를 찾아가고 국회를 찾아가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집권 여당 후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이것을 떡 주듯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왜 SOC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했겠습니까? 네, 공약 토론 민주당 송재봉 후보의 시간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저는 우리 청주의 성장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 도시,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도시라는 3대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3대 비전을 중심으로 저희 공약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동안 정체되어 왔던 우리 청주의 성장 발전을 통해 100만 자족도시,
더 큰 청주를 만들겠습니다. 청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공항 복합도시를 조성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청주 교도소 이전을 통한 스마트 생태 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오송 역세권 개발과 글로벌 바이오밸리 조기 완공, 그리고 철도 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와 농촌 재생 사업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와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미래농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의 성장 발전과 더불어 도시 질적 성장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글로벌 명품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심천과 미호천, 상당산성과 부모산 등을 시민여가 힐링 공간으로 획기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적극적인 민자 유치를 통해 대규모 복합 테마파크, 물놀이 시설, 리조트 등 다양한 관광 위락 시설과 체험 시설을 조성해 노잼 도시 청주를 꿀잼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역별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생명 문화 도시 등 청주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립 문학관 건립과 원도심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통해 시민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청주를 만들겠습니다. 대규모 스포츠타운을 조성해 체육인재 육성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지원과 창업 공간 제공, 청주형 청년 창업과 창직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책 마련과 제로금리에 가까운 대출 상품 지원, 청주형 소상공인 플랫폼 구축과 전통시장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페이, 여성 창업 지원센터 건립 등 임신부터 육아, 재취업까지 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 본부를 운영해서 노인 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병원 설립과 장애 아동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해 함께 사는 청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심의 바람숲길 조성과 실개천 복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소확장 증설과 신규 허가 억제로 맑고 푸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조기 확정하고 오송 오창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 구축 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의 유치와 조기 완공을 통해 청주를 국가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혁신 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찾아오는 도시 청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범석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송재봉 후보는 이범석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그동안 그 공항 복합도시와 관련해서 그 에어로폴리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구상들, 또 MRO 단지 사업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서 추진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그 진행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공항 복합도시 조성이 정말 잘 되면 좋겠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여전히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분 30초입니다. 네, 공항 복합도시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구상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공항 인프라도 확충을 하고 공항 주변에 그동안에 에어로폴리스 1, 2지구 사업과 더불어서 우리 공항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이라든지 물류산업 그리고 항공 우주산업 등이 같이 그 공항 인근에 집적이 될 수 있도록 공항 복합 도시를 우리 LH나 충북개발공사와 협조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그 질문 기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대형 쇼핑몰 유치 뭐 필요하다 이거 공감을 하셨고 저도 뭐 같은 입장입니다만은, 네, 이범석 후보 말씀 중에 지역법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대형 쇼핑몰의 그 제가 볼 때 어떤 수준의 대형 쇼핑몰을 생각하시기에 지역 법인화를 얘기하시는지, 그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시설이나 대형 복합 쇼핑몰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생 발전 방안을 미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점을 하고자 의향이 있는 그런 대형 유통시설이 청주에 법인을 주소를 두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게 그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그걸 약속을 받아내야 실현 됩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실현 가능성. 그거는 충분하고 그러니까 지금 의지만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 예, 이범석 후보 시간입니다. 네. 예. 대형 유통시설은 그 한 지역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안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제안을 통해서 법인을 청주에 두도록 유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후보의 공약에 대한 토론 마쳤습니다. 진지한 토론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시간은 두 번째 공통 질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후보들께서 시장이 되시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마련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함께 노인, 여성,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 대상자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은 어디이고 또 그들에게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범석 후보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2023년부터 시작되는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는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이 지역 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지역 통합 돌봄 서비스는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면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지역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을 시켜서 우리 지역의 복지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아동과 여성, 노인 복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아동과 여성을 위해 임산부 페이라든지 여성 창업 지원센터 건립 등 임신부터 육아, 재취업까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 본부 운영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을 통해 노인복지 강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고생하신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처우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재봉 후보의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청주형 사회 보장 계획이 되려면 저는 우선 중요한 것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이 돼야 되고, 그러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민간과 공공이 잘 협력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44개 읍면동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청주만의 차별화된 그런 보장 계획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순위로 가장 그 시급한 분야가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아동 돌봄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 볼 때는 가사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88.5%나 높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노인 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잘 마련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은 사실 돌봄 비용의 부담 문제가 있고 부양 가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아동 돌봄의 경우도 아동의 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리고 호응이 좋은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 이런 것을 확대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주민이 만족하고 부모가 만족하는 그런 돌봄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복지 분야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시간 총량제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후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각각 7분씩입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가 7분의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회 발언은 되도록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두 분이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회자가 재량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그리고 또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논쟁은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한다는 점,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 주제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주민 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즘 청주시에서는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우암산 둘레길 조성 그리고 원도심 고도 제한 같은 문제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사안인데요. 만약에 두 분께서 시장이 되신다고 하면 이런 갈등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실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앞으로 아마 단체장, 특히 청주시장의 역량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걸 체험했을 때 나오는 역량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범석 후보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시장과 권한대행 시절을 돌아보면서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이범석 후보는 3대 주민 갈등 유발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북이면 소각장 민원을 아주 신속하게 업자의 민원을 들어서 처리해 준 것. 두 번째는 강내면 쓰레기 소각장을 허가 제한, 조례가 통과되기 하루 전에 꼼수로 허가해 준 것. 또 장두봉의 도시자연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전임 이승문 시장이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한 것을 권한대행 시작하고 2주 만에 허가를 해준 것. 이런 걸 볼 때 이범석 후보가 이런 갈등 관리 능력이 있느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그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소각장 이게 과다 소각으로 인해서 6개월 가동정지 중인 업체의 대표가 문자 한 통을 보냈는데 바로 민원이 당일날 이것이 그것도 환경국정 소관사항의 민원이 당일날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 중에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 이 소각업체 대표와 친인척이라는 설도 있고 막역한 형동생 사이다 이런 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허가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범석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문제는 그동안 여러 토론에서 명확하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 후보가 지금 네거티브 마타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소각장 그 민원 문제는 그 모든 허가 과정을 다 거쳐서 준공된 설비에 대해서 청주시가 행정 처리가 늦어져서 한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파가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저한테 왔고 그건 제가 부시장 부임 초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담당 국장한테 전달해서 담당 국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동일업체에 대해서 제가 청주시장 권한대행 시에 불법 행위가 또 적발이 됐기 때문에 가장 엄정한 처벌인 영업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시장과 청주시장 권한대행을 거치면서
소각장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인식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 소각장 신설을 다른 절차를 거친 한 업체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고 또 한 업체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청주시정에서 소각장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지만 제가 청주시장 관할대일 때 청주 소각장에 대한 처리 대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송 후보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 소각장 불법 행위로 인해서 6개월의 영업정지, 가동중지 처분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벌금 5천만 원으로 낮추고 예. 가동허가를 해준 송재봉 후보님, 거거든요. 송재봉 후보님, 제가 그 토론 주제를 드렸습니다. 주민 간 이해 충돌 시 발생하는 방안에 네. 대해서 해법이 네.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주제에 대한 예, 그 해법을 예. 지금 묻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업체가 그래서 당일날 허가를 해줬는데 다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불과 얼마 안 지나서 또다시 과다소각, 다이옥신 배출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 이 부기명 소각 용량이 확대되면서 관련 주민들 60여 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이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 영양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빌미를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 또 거듭 되풀이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업체의 소각로는 2개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아닌 사항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민원 처리 사항은 새로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공장을 완비한 설비에 대해서 청주시가 행정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민원을 제가 전달한 사항이고 그 불법 문제는 기존 소각장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처음 그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는 그 과징금과 영업정지 중에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야만 되는 겁니까? 청주시 담당 공무원들이 제가 이번에 확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청주시 그 담당 직원들이 본인들이 제대로 적용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바꾼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제가 그 질문 드렸던 그 소각업체 대표랑 잘 아는 사이는 맞는 거죠? 소각업체 대표하고는 제가 종친입니다. 근데 내가 막역한 지금 사이시다. 대부분의 예. 저 청주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청주에 있는 많은 사업자를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소각장 네, 다시 한 번만 송재봉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토론 주제는 주민 간 갈등 사항에 대해서 시작이 되시면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이거는 네. 청주시 상당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의제를 던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든가 아니면 네. 송 후보님의 의견을 네, 제시하는 게 알겠습니다. 올바른 토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제가 다시 얘기해도 될까요? 예. 그 강내면 소각장 허가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조례 효력 발생 하루 전에 건축 승인이 났습니다. 왜 하루만 지났으면 이 건축 허가 안 나는 건데 건축 허가를 내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자, 강내면 소각장 문제도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제가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그건 이임 정결에 따라서 건축 허가는 구의 과장 정도가 정결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조례를 그때 개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소각장 건설을 매우 어렵게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던 거고 그 소각장 건축 허가는 구청의 과장인가 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제가 조례 개정 전에 제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소각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그 당시에 권한대행 시절이었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점검해야 될, 특히 소각장 민원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그걸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권한 사항에 그렇게 책임을 떠넘길 문제가 아니고. 자, 우리 송 후보가 뭐 행정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모든 행정 행위나 처분 과정에서 위임 정결이 있습니다. 위임 정결 규정에 따라서 그 정결권자가 책임을 지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정확히 인식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권한은 구청의 과장이나 국장이 책임지고 행정 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그 당시 소각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몰랐다고 하시는지. 자, 왜 몰랐다고 하는 게 네. 아니라 그 행정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거 잘 모르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구청 과장, 국장의 정결사항도 부시장이나 권한대행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송 후보가 계속 소각장 문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누차 토론회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고 했던 사안을 계속 이렇게 네거티브 마타도 형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자원공원 문제와 관련돼서도 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잠두공 공원 개발 문제 아닙니까? 이건 전임 시장이 주민하고 충분하게 환경이라든가 교통, 주민 피해 최소화 조치 등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랬는데 이범석 그 당시 권한대행을 맡은 2주 만에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 이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사업 승인 결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행정 경험이 많은 우리 이범석 후보께서는 왜 이런 식의 정말 그야말로 관행 행정, 그냥 탁상 행정을 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장 행정 역량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현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이게 오게 만든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송재공 후보는 잠두공 공원 사업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팩트를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부시장 시절 잠두공 공원 반대 대책위원회하고 여러 번 저도 직접 대화를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제 방문 앞에서도 시위도 여러 번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대책위의 주장도 충분히 저희들이 들었고 다소 무리한 주장이 있었고 오랜 시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이지 대화 소통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주민들의 얘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반대 대책의 의견도 있고 일반 주민 의견도 있습니다. 그 양자의 의견이 충돌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행정 책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권한대행을 맡은 지 2주 만에 전격적으로 사업 승인 결재를 해주셨느냐. 자,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좀 듣고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하셨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팩트를 근거로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잠동 반대 대책위하고 많은 대화를 했고 심지어 제 방 앞에서도 여러 번 반대 시위도 했던 그런 사안이었고 다른 주민들뿐만 아니라 반대 대책위도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송 후보께서 그 과정의 팩트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우리 지역의 이 미세먼지 문제와도 연결되고 또 주민의 건강권과도 연결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 건강 영양 조사가 1차가 진행됐는데 또 부족해서 지금 2차가 진행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소각장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갈등 해결을 위한 숙제인데 사실 이범석 후보는 그러한 신뢰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지금 해야 될 숙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오창의 쓰레기 후기리 소각장도 막아야 되고 또 추가로 여러 가지 그 진행 상황도 또 관리 계획도 훨씬 강화돼야 되는데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여튼 아까운 토론 시간이 네거티브나 마타도어 소각장으로 계속 일관되고 있는 송 후보한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튼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명쾌하게 여러 번 밝혔듯이 소각장에 대해서 청주시가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제가 청주시장 권한대행 때 분명히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송 후보한테 여쭤보겠는데 원도심 고도 제한은 송 후보가 오랫동안 생활했던 시민단체와 예. 이범석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됐고요. 일단 송재봉 후보에게는 1분 19초가 남았습니다. 마무리하시죠. 그 다양한 그 어쨌든 행정 경험을 그 장점으로 이범석 후보가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시장과 권한대행 시절에 정말 그 행정 경험을 살려서 갈등 관리를 잘해왔느냐 이렇게 제가 문제 제기한 겁니다. 그것을 맡아두니 뭐 비난이 이렇게 보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청주시의 이 갈등 민원과 관련돼서는 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에게 통보를 하는 사전 경보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갈등 관리 조종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질적인 민간 전문가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공무원만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민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과 주민 간에 또 공공과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면 그걸 잘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복합적인 이런 갈등이 생기면 행정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그래서 시민공론화위원회 제도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수구의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총량제 토론이었습니다. 제가 뭐 몇 번 토론에 간섭을 좀 했는데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에는 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후보들에게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범석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질문은 저희가 청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의 미래도 중요하고 특히 환경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청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폐기물 소각장이 많이 들어서 있고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 걱정이 됩니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요한 가운데 두 후보자들의 환경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범석 후보 시작하십시오. 네, 전국의 쓰레기 소각장의 18% 정도가 우리 청주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쓰레기 소각장을 억제하는 청주시정의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제가 청주시 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 때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 지역은 우리 지역 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많이 태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주에 더 이상의 소각장 신축이나 증설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운영되는 소각장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입법상 발생 시에는 엄중하게 처벌해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도심의 바람 숲길 조성과 실개천 복원 등 물길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먼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공급을 확대하고 그리고 축산 분유 처리 시설과 축사 현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서 녹지와 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쓰레기 재사용과 재활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송재봉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올해 결혼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최근 결혼을 앞두고 주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올해 청주 지역 아파트 분양이 18,000년 세대로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물량이 풀리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구할 경우 나중에 집값 하락 등에 따른 부담이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두 후보자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봉 후보 답변하십시오.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참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이죠. 그래서 안정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정책의 목표는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구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주택 공급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올해 18,000세대가 공급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많은 물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또 우리 토지거래 억제를 위해서 실질적인 그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우리가 묶여 있다 보니까 또 거래 활성화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가격 문제에 어느 정도 안정 지지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또한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장기적인 주택 수요에 대한 계획을 좀 제대로 수립하고 실수요자 맞춤형 특히 최근에 1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맞춤형 어떤 주거 공급 정책 이런 것들도 구도심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 이런 걸 함께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은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청주시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충청권 광역철도 도심 통과입니다. 두 후보자 역시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막대한 운영비에 따른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사업비 확보 방안 그리고 수익성 창출 방안 등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송재봉 후보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충청권 광역철도는 우리 지역의 정말 중요한 현안이고 꼭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민주당의 도지사 또 국회의원, 시장들이 정부와 함께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온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충청권 광역철도에서 도심 통과 노선의 이 투자 비용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들어오지 않는 도시철도 형태로는 청주시가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제대로 노선을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수요 확대의 문제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 광역철도망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서 일정하게 시가 운영비의 부담을 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충청권을 오가는 데 있어서의 교통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양자를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이 운영비의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충청권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그런 시스템과 국가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함께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이범석 후보 순서입니다. 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는 우리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 계획에 반영되고 또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집권 여당 청주시장 그리고 충북도지사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먼저 중요한 것은 현재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어서 우리 청주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주 도심 통과를 지하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선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비와 운영비인데 지금 청주시가 부담하는 건설비가 2천억 원 그리고 운영비는 연간 400억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 국토부 담당 관계자들이 저하고 함께 일했던 분들이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건설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안과 그리고 운영비는 철도공사인 코레일이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 통과하고 청주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또 중앙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청주시장이 필요합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청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저희가 준비한 시간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두 분 후보의 맺은 말 듣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시작 발언의 역순으로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저는 청주 미연면 대신이라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학창 시절을 청주에서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마을 이장을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에 행정부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하여 내무부를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많은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공직생활 중 절반은 고향 청주에서 청주시장과 권한대행 그리고 부시장 등을 비롯해서 청주에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향 청주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청주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또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를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쌓은 많은 행정 경험과 역량 그리고 고향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열정으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우리 청주가 잘 살고 행복한 청주가 되는 시민 여러분과 저의 꿈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보다 실천하는 준비된 청주시장 후보, 힘있는 집권여당 후보인 저 이범석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 끝인사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저 송재봉 정말 시민 여러분과 함께 청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참 일꾼이 돼서 새로운 청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시민의 문제를 발견해왔고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동시에 저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넓은 시야에서 국정을 경험해 왔습니다. 현장의 전문성과 국정 운영의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꼭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탁상머리 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으로 지역의 혈안과 민원을 속 시원하게 풀어내겠습니다. 저는 학연, 직연, 혈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공무원들을 줄 세우기가 아니라 일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청주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청주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청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두 분 후보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청주시 상당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 그리고 청주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후 6시 20분에는 제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역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CJB는 언제나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